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숭실대 이 신입학 전형 중 마지막 전형 내용인 정시 모집 관련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숭실대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집 시기가 가군, 나군, 다군 전 시기에 걸쳐서 이제 모집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모집 비중이 규모가 가장 큰 전형은 가군하고 다군의 모집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 전략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 잘 고민해서 이제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도 일부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원, 투로 이제 계열을 분리를 해서 학과별로 좀 나누어서 이제 그 계열을 자연 계열 1, 자연 계열 2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어쨌든 이제 이건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연 계열 1과 자연 계열 2 같은 경우에 이제 적용하던 수능 과목들이 좀 달랐는데 올해 이제 그 부분들이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것만 딱 보시는 분들은 그냥 편리하게 이제 인문이든 자연이든 상경 계열이든 어떤 계열을 지원하든지 간에 수능 지정 과목은 없다. 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그 가산점이 이제 반영되는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고려를 해서 이제 지원 전략을 좀 수립해야 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정시 전형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 전형 이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군부터 나군, 다군에서 모집을 하고요. 자, 가군 모집 인원 525명, 나군 91명, 다군 473명으로 가군 모집 인원이 가장 큽니다. 규모가. 근데 이제 다군 같은 경우 뭐 워낙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가군과 나군보다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민한다면 숭실대의 모집 규모는 상당히 큰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지원 자격 뭐 수능 응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은 대학 수학력 시험 100% 반영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년도 거랑 이제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어쨌든 좀 비교하면서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연계열, 1 같은 경우, 자연계열 2 같은 경우, 그리고 인문경상계열 융합 특성화, 뭐 자유전공학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뭐 복잡하지 않게 생각하시려면 그냥 2025학년도 거에 그냥 충실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뭐 변경사항 조금씩 말씀을 드릴 건데, 그냥 이제 변경사항 말씀드리기 전에 그냥 이 부분만 한번 먼저 보시면, 어떠한 계열, 어떠한 학부를 선택을 하든지 간에요. 선택하든지. 자, 국어 뭐 선택 과목 제한 없고요. 수학도 이제 제약 없습니다. 제약 없고요. 자, 그 다음에 탐구도 제약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약이 없다는 거는 전년도엔 제약이 있었다는 거겠죠. 어떤 식으로 제약이 있었냐? 그러니까 전년도 거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이 숭실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자연 원 계열 같은 경우, 1계열, 자연 계열 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 반드시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 수학은 미적이나 기하 중 택 1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탐구도 아예 과탐을 지정을 해놨었던 거예요. 근데 자연 원 계열 같은 경우 이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되어서 2025학년도에는 확통을 선택해도 되고 사탐이든 과탐이든 선택이든 상관없다. 대신 그렇게 지정 과목을 폐지를 하면서 전년도에 없었던 가산점 영역을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관없는데,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상관없는데 미적이나 기하를 응시할 때, 자연 원 계열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응시를 할 때는 표준 점수의 7%의 가산점을 더 부여를 하고, 탐구 같은 경우에도 사과탐 어떤 거를 선택해도 상관은 없는데 거기에 과탐을 선택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 응시자 100분위 점수의 5%를 가산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산점 영역도 전년도에는 없었던 거지만 신설이 됐다. 2025학년도에 신설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자연2 계열은 어땠냐? 자연2 계열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도 2024학년도에도 동일했었습니다. 선택 과목에 제한이 없었어요. 자연2 계열 같은 경우에. 그리고 자연2 계열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도 여기 수학하고 그 다음에 탐구에서 뭐 미적이나 기하 또는 과탐을 선택했을 때 가산점을 주는 것 역시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전년도하고.
자, 동일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바뀐 거는 자연 원계열의 지정 과목이 회지가 됐다는 점, 그리고 자연 원계열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새롭게 지정 과목 회지하면서 수학과 과탐 일부에 가산점을 부여를 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 자연 원계열과 투계열이 어떤 학과가 있는지 지금부터 잠깐 제가 화면을 좀 옮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화면 멈춤을 하고 이제 스크롤을 해서 쭉 올려서 이제 정시 모집 관련된 모집 인원 부분을 이제 좀 보려고 지금 이쪽으로 왔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정시 모집에서 여기 보이시죠? 자연1과 자연2, 자연1과 자연2, 자연1, 자연2. 복잡하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1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가산치가 이제 좀 수학이랑 이런 부분에서 가중치가 좀 제법 많이 적용이 됐었던 학과들이죠. 그래서 전년도에는 아예 딱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자연1 같은 경우가 전년도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기하, 미적, 그리고 탐구는 과탐만 지정했던 그 학과들인데, 그 학과들이 이제 올해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 과목을 폐지하면서 대신 이제 가산점을 이제 신설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 미적이나 기하 선택하거나 그리고 선택했을 때는 표준 점수의 7%를 가산하겠다든지, 그죠? 가산하겠다든지,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탐을 선택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의 5%를 뭐 가산해 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좀 들어가 있었다는 거,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 자연2 같은 경우에는 기하나 미적, 그다음에 과탐을 선택했을 때 각각 5%씩 가산해 준다는 거, 그게 이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자연1 쪽에서 수학, 기하나 미적에 대한 가산점이 더 크다. 그러니까 뭐 말은 그런데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계산할 문제는 아니고 나중에 수능 성적 나왔을 때 근데 이제 이 대학교 환산 내신 방식 자동적으로 다 계산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냥 짐작해서 지원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건지만 고민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자연1과 그 다음에 자연2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뭐 어떤 학과들이 있는지 그 학과들만 조금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좀 스크롤해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아까 이제 하던 부분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부 계열에서 수능 반영 방법이 좀 바뀌었다. 요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수학력 시험 반영 비율을 한번 살펴보시면 역시 계열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다르고요. 자, 그래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반영 비중이 가장 높다. 그래서 국어 35%라고 이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탐구는 뭐 두 개 과목 합산하면 결론적으로 20% 이제 된다는 건데, 어쨌든 그 중에서도 국어 반영 비중이 제일 크다. 그리고 경상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 반영 비중이 제일 크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수학 반영 비중이 제일 크다. 근데 탐구 두 개 합치면은 25%가 되니까 네, 역시 가중치가 좀 크다. 요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기 실적 전형도 나와 있는데, 자, 이 실기 실적 전형은 뭐 실기 반영 비중이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요건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정원의 이제 특별 전형이라고 해서, 자, 이제 농어촌 학생 전형,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지원 자격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지원 자격도 전형 이름에서 보이는 것처럼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뭐 농어촌 학생,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특성화 고교 여기 해당되는 수험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수능 100%로 모집을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이제 살펴보셨던 일반 전형하고 동일하게, 네, 동일하게 수능 지정 과목 없다. 그리고 가산치가 적용이 되는 거, 가산점이 적용되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자연1 계열과 자연2 계열, 각각 수학, 기하, 미적, 그 다음에 과탐에 결론적으로 그 가산점을 준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뭐 너무나 당연해서 이제 제가 특별하게 생각 안 하고 왔었는데, 여기 대학 수학력 시험 활용 지표 있죠.
이 지표 보시면은 뭐 다른 대학하고 좀 비교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국어 수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상당수가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고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급별 환산 점수 반영하는데 요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 이제 백분위 변환 표준 점수를 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부분들을 일단 확인하셔서 이제 어떻게 반영되는지 잠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학 수학력 시험 반영 비율을 보면, 자, 역시 동일하게, 앞선 일반 전형과 동일하게, 인문 계열은 국어 쪽에, 경상 계열은 수학 쪽에, 자연 원투 계열도 역시 수학 쪽에 비중이 높다. 그리고 과탐 비중도 높다. 그 정도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정시 전형이긴 한데, 네,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나군에서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나군에서 모집을 하는데 이제 모집 인원이 총 3명 정도입니다. 3명 정도고, 뭐 모집하는 학부들도 대체로 이제 딱 정해져 있어서, 네, 그렇게 모집 학부가 많은 건 아니고, 뭐 국제 무역이라든지 또는 경영이라든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미디어 경영이라든지 뭐 아마 요 정도에서 이제 모집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좀 특이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가 좀 특이하냐면, 일단 이제 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다 정시라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하거든요. 하긴 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 수시에서 충원하지 못했을 때, 수시 미충원 인원이 발생을 했을 때 보통 이제 그 정시에서 이제 모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숭실대는 이게 없습니다. 그냥 일단 인원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시 미충원 인원하고 상관없이 이제 모집 인원 자체가 지금 할당이 되어 있고, 물론 이제 2월 인원이 발생을 하면 이제 더 추가적으로 모집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원 자격 요건만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네, 지원하시면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정시 모집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서류 종합 평가 100%로 모집을 한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능 성적 반영 방법인데, 사실 그 앞서서 이제 수능 전형들마다, 그러니까 일반 전형이든 뭐 정원 외 모집이든 간에 수능 성적 반영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아까 확인했었던 그 내용들이 다예요. 전부 다 우리 이제 이거 확인했었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제 뭐 반영 비율도 지금 이제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해요. 자, 동일한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앞서 이제 살펴보지 않았었던 영어 영역 등급별 점수표, 네, 요거 일단 조금 확인 좀 해보시면, 자, 일단 수능 위주 전형, 이게 일반 전형이니까 일반 전형 기준으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등급 200, 2등급 194, 3등급 186. 그러니까 지금 대략 지금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등급 격차가 좀 이제 그 점수 격차가 좀 커지죠. 그래서 1, 2등급 사이에는 지금 6점 차이인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8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13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극간 점수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네, 이제 숭실에서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해서, 네, 좀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영역 같은 경우 등급별 편차가 좀 커진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네,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 영역별 가산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일단 뭐 우리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뭐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계열, 투계열. 다만 이제 원계열하고 투계열 같은 경우에 과탐의 가산점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과탐을 선택했을 때는, 네, 그 5%씩 가산한다는 거는 이제 동일한데, 이제 문제는 수학 같은 경우에 가산치, 가중치 여부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측면들이 좀 다르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한국사, 절대평가 과목인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제 감점제를 적용을 하는데, 네, 일단 1등급은 지금 4점. 그 다음에 이제 가산을 하는 거죠. 감점이 아니라. 그래서 1등급은 4점을 가산을 해주는 거고, 2등급은 3.5점, 3등급은 3점.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또 이것도 약간 다른 학교들하고 좀 다른 게, 보통 뭐 일반 종합대학들 같은 경우는 한 1에서부터 4등급까지는 그냥 거의 대부분 다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는데도 불구하고,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조차도 등급별로 지금 뭐 감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점이 그 가점이 0.5점씩이 이제 가점되는 게 뭐 당락이 얼마나 크냐 작냐,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뭐 나오는 점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이런 부분들 살펴보면
가급적이면 뭐 좋은 점수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가점의 영역들도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5학년도 숭실대 정시 전형에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 다른 학교들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 좀 저는 좀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뭐 이 수치상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측면들이 조금 복잡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우리 수험생들은 좀 잘 변경 사항들 잘 체크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뭐 전년도 변경 사항 같은 경우 크게 신경 안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제 올해 단일 전형으로 이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네 이제 환산 점수와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배치표 점수를 좀 비교해 가면서 좀 적절하게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해서 이제 2025학년도 숭실대 입학 전형의 전반적인 사항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올해 이제 숭실대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 정말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이제 따라오기를 저희 리테라이도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